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산업의 판때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내연기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전기 쪽으로 집중을 하는 모양새고, 중국은 내연기관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배기가스 규제는 유럽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도 이 배기가스 규제에 동참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데 이제 중국은 내연기관 사업을 왜 계속 확대를 할까? 자, 영원한 제국도 영원한 1등도 없다. 이미 바이크 산업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2021년도 중국 이륜차 생산 판매량이고, 오른쪽 편은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국의 무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이크 산업과 연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브랜드 생산 판매량을 보면 혼다가 한 1100만 대, 야마하가 한 300만 대, 스즈키가 100만 대, 합이 한 1500만 대 정도인데, 그 숫자는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남아 저배기량이 거의 한 80%를 차지해요. 기종은 이런 언더본하고 발판이 있는 스쿠터, 요게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종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중국 브랜드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상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22년 3월 10일 자료입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2천만 대고 수출 판매가 3,500만 대, 합이 5,500만 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오토바이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구나, 제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10만 대 정도 수준의 시장 규모입니다.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보면 한 11만 대, 그냥 10만 대 정도 보시면 되고, 코로나 후에 15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거는 순전히 저배기량, 배달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예전 판매량으로 지금 다시 복귀 중에 있고, 전체 15만 대 중에서 혼다가 5만 5천 대, 이 중에서 PCX가 8, 90%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가 코로나가 피크였으니까 이때 PCX는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2년도부터는 PCX 판매량도 감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UHR도 판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륜차는 1,500만 대 규모고, 중국 이륜차는 5,500만 대 규모예요. 품질과 이런 건 우선 둘째 치고, 생산의 그 사이즈에서 이미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따라오기가 힘들 겁니다. 이 3,500만 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유럽,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죠. 저배기량이 8,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도 이 저배기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토바이 업체는 한 90여 개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쓸만한 오토바이를 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이 오토바이 업체는 좀 대기업급이 있고 중소기업급에 해당하는 이런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2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고, 또 공장의 현대화라든가 자체의 기술도 가지고 있고 품질도 쓸만하다 생각되는 기업은 우선은 하우즈 스즈키, 여기도 2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론신의 보그도 2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론신의 보그는 BMW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론신이랑 좀 더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광동타이어 존테스가 200만 대 이상이고, 그리고 존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업체가 상장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존테스가 지금 현재 상장이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F 모터하고 KTM도 CF 모터랑 손을 잡고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F 모터는 이제 약간 고배기량 위주로 해서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종생 같은 경우는 100만 대 이상인데, 이 차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만져본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 있는 오토바이 브랜드 살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쓸만한 회사랑 합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급은 제가 한 10만 대 정도의 규모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체에서 완성차도 생산 판매하는 데도 있고, 엔진만 납품받아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엔진과 차대를 받아서 조립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완성차를 대리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종류가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한 지역만 오토바이 팔아도
판매량이 꽤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급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소기업급은 중국 내수용으로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출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면은 왜 유럽 브랜드들이 중국과 합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지금 이동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 정치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국제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습니다. 그냥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인데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나토 주도로 뒤에서 봐주고 있고, 자 러시아는 자체 군사력이 좋기 때문에 혼자서 싸우지만 암암리에 중국이나 북한, 중동, 브릭스 이런 국가들이 뒤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두 진영이 부딪히면서 이제 부가적인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유럽의 제조업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로5, 유로6, 이게 유럽에서 만든 배기가스 규제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국 무역량을 보면 미국, 영국, 스웨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76, 독일 마이너스 3%, 한국이 마이너스 17%. 반면에 중국 플러스 64, 인도 플러스 310, 터키 198, 스페인 플러스 57, 네덜란드 32, 벨기에 81, 일본 13.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찬성은 하면서도 러시아와 거래를 해서 13%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마이너스 17을 기록했죠.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꿀을 빨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규정한 바이크, 유로5 시행하는 국가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판매량이 연간 10만 대, 코로나 때는 15만 대였는데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평균 10만 대를 잡으시면 되고, 그런데 바이크 최대 생산 소비국 중국 내수만 2천만 대인데 여기도 유로3, 4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아직도 캐브레터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1000만 대 이상.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유로4, 유로3, 유로4 1000만 대 이상이고, 중동도 그렇고, 중남미, 아프리카, 일본도 유로4잖아요. 지금 바이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들 유로5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양은 유럽 해봐야 이거 얼마 됩니까? 대한민국 10만 대. 물론 이제 누적된 오토바이도 있지만 그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 연간 생산 판매량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유로5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남미, 중남미 쪽도 안 하고, 아프리카는 당연히 안 하죠. 중국도 안 하고 있고, 인도도 안 하고, 여기 중동도 안 하고, 동남아도 안 하고, 오토바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도 10만 대 판매 규모의 유로5, 유럽의 국가들 유로5, 이거 몇 대나 되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유로5 한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다른 나라들은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브릭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면 유럽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중국 생산 판매량이 일본의 그 동남아 생산 판매량을 압도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생산 캐파가 중국은 이제 5,500만 대고, 일본은 동남아까지 포함해서 1,500만 대.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제조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종 원자재, 부품, 반도체 생산력도 중국이 이제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유로5를 배제하고 그냥 전 세계에 수출을 합니다. 인도,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자, 이게 뭐냐면 브릭스의 파워가 유럽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연기관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바이크 계속 생산합니다. 그 전기 바이크에서는 중요한 게 이 배터리인데, 또 히토류를 중국이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저배기량, 중배기량, 중배기량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는 고배기량이 일본과 유럽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가까운 먼 미래 저배기량, 중배기량, 고배기량도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유럽의 그 고배기량 그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 붙었어요. 지금 중국과 합작하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산 경쟁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중국이랑 합작하면 좋은 점이 뭐냐? 안정적인 에너지랑
각종 원자재, 부품, 반도체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산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가는 겁니다. 합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합작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이미 합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본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일본이 주력이 이 동남아 쪽인데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이 일본 오토바이 산업의 핵이에요. 여기서 80%가 여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력으로 타는 차는 보시다시피 CT예요. CT. 이런 CT류, CT 슈퍼커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언더본 오토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주력이고 발판 스쿠터가 주력인데 이거는 유별난 기술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물건들이 그냥 반값에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반값에 내려오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죠.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 CT류나 이런 발판 스쿠터 공랭은 단순해서 사실 고장날 것도 별로 없거든요. 첨단 기술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 시장이 반 정도까지 넘어가면 일본은 상당히 힘들어지죠. 거의 반값에 이런 물건이 동남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일본이건 유럽이건 미국, 중국이건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다 외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0만 대 규모의 시장, 저배기량 125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만 대 규모에서 우주 최강, 우주 명창 이런 거 그만하자. 솔직히 좀 촌스럽다. 그냥 품질 좋고 가격 좋고 AS 좋은 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서비스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CX 160, MX 155, UHR 150.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가져왔냐면 현지 생산, 현지 판매가가 어떤지를 가늠해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PCX 160 동남아 생산, 동남아 현지가가 326만 원. MX 125 동남아 생산, 현지가가 307만 원. UHR 150 중국 스즈키 생산, 현지가 340만 원. 생산 국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UHR이 지금 가장 비싸죠. MX가 가장 싸고.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생산 캐파가 많아지면 생산 단가가 내려가는데 생산 단가가 내려갔는데도 340이라는 현지가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품을 정말 좋은 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뜯어보면 알아요. 커넥터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공들이면 캐파가 커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MX 같은 경우는 307만 원, PCX는 326만 원이라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MX가 좀 원가 절감이 좀 있는 게 보여요. 특히 베어링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PCX 160은 압축비가 12.0대 1이고 MX는 11.6대 1, UHR은 10.6대 1입니다. 앞바퀴는 14, 뒤는 13. MX는 13, 13. UHR은 14, 14입니다. 노면 충격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이 셋 중에서 이게 가장 묵직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크 산업의 판때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외산입니다. 그래서 품질, 가격, AS 이것만 보시면 되고 대장가는 요거만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산이 더 몰려올 텐데 신뢰할 만한 브랜드를 잘 선택하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